매일 먹는 달걀. 이것과 먹으면 보약이 따로 필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매일 먹는 달걀에 대한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아침마다 삶은 달걀을 드시나요? 아니면 계란 프라이를 좋아하시나요? 어떤 방식으로 드시든 달걀은 정말 훌륭한 식품입니다. 하지만 알고 계셨나요? 이 달걀을 특정 음식과 함께 먹으면 그 효과가 배가 돼요. 보약보다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사실을요. 제가 의사로 활동했던 40년 동안 많은 분들이 건강보조제와 영양제를 찾아 헤매셨습니다. 하지만 사실 가장 좋은 약은 바로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에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드릴 달걀과 특정 음식의 조합은 정말 놀라운 효과가 있어요. 우선 달걀이 왜 완전식품이라고 불리는지 아시나요? 달걀 한 개에는 6g의 양질의 단백질과 비타민 A, D, E, B군은 물론 철분, 아연, 셀레늄과 같은 미네랄까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특히 노른자에는 뇌 건강에 좋은 콜린과 눈 건강에 필수적인 루테인과 제아잔틴이 풍부해요. 이런 영양소들이 우리 몸의 각 부위에 골고루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완전식품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예전에 제 진료실에 일은 넷 되신 김할머니가 오셨어요. 할머니는 요즘 부쩍 눈이 침침해지고 기운이 없다고 하셨죠. 여러 검사를 해봤지만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삶은 달걀 5개와 함께 오늘 말씀드릴 특별한 음식들을 함께 드시라고 권해드렸어요. 2달 후에 오신 할머니는 눈이 맑아지고 체력도 좋아졌다며 정말 감사하다고 하셨죠. 이렇듯 달걀 자체도 훌륭하지만 특정 식품과 함께 먹으면 그 효과가 배가 된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식품은 바로 시금치입니다. 시금치는 오래전부터 힘을 주는 채소로 알려져 왔죠. 그런데 이 시금치와 달걀을 함께 먹으면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달걀 노른자에는 지용성 비타민과 루테인이 풍부하고 시금치에는 철분과 엽산, 베타카로틴이 가득합니다. 이 둘을 함께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달걀에 들어있는 지방이 시금치의 지용성, 영양소인 루테인과 베타카로틴의 흡수를 도와줍니다. 또 시금치에 들어있는 비타민C는 달걀 속 철분의 흡수율을 높여주고요. 이것이 바로 음식의 궁합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60대 박 선생님은 항상 빈혈 수치가 낮아 고민이셨어요. 약을 먹어도 별로 효과가 없었죠. 그런데 아침마다 시금치 볶음과 삶은 달걀을 함께 드시라고 권해드렸더니 3달 만에 빈혈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게 다 시금치와 달걀의 환상적인 궁합 덕분이었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눈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에게 이 조합은 정말 좋습니다. 달걀 노른자와 시금치에 모두 들어있는 루테인은 눈의 황반 변성을 예방하고 시력을 보호해줍니다. 요즘처럼 스마트폰이나 TV를 많이 보는 시대에 눈 건강은 더욱 중요하잖아요. 시금치와 달걀을 함께 먹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달걀 프라이나 스크램블에 살짝 데친 시금치를 곁들이는 겁니다. 아니면 시금치 달걀말이를 만들어도 좋고요. 아침 식사로 이렇게 드시면 하루 종일 에너지가 넘치실 거예요. 2번째로 소개해드릴 식품은 바로 마늘입니다. 마늘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건강에 좋지만 냄새가 강하다는 점이겠죠? 하지만 이 마늘이 달걀과 만나면 그 효능이 배가 됩니다.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것은 강력한 항균, 항암 효과가 있고 면역력을 높여주는 성분이에요. 마늘과 달걀을 함께 먹으면 마늘의 항염 작용과 달걀의 단백질이 시너지 효과를 내어 감기 예방은 물론이고 혈액순환 개선, 콜레스테롤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에게 이 조합은 정말 좋아요. 제 오랜 환자 중 72의 이 할아버지는 항상 겨울만 되면 감기에 걸리셨어요. 그런데 아침마다 다진 마늘을 올린 계란말이를 드시게 했더니 그 다음 겨울에는 단 한 번도 감기에 걸리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마늘과 달걀의 면역력 강화 효과가 제대로 나타난 거죠. 마늘과 달걀을 함께 먹는 가장 쉬운 방법은 계란말이나 계란찜을 할 때 다진 마늘을 살짝 넣어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냄새가 강하다고 느끼실 수 있지만 익숙해지면 그 특유의 향이 오히려 음식의 풍미를 더해줍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혈관 건강이 중요한데 마늘과 달걀의 조합은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혈압이 높으신 분들은 꼭 시도해 보세요.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식품은 우유입니다. 우유와 달걀,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아침 식사로 자주 드시는 조합일 텐데요. 이 두 식품의 궁합이 얼마나 좋은지 아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달걀에는 비타민 D와 양질의 단백질이 있고 우유에는 칼슘과 인이 풍부합니다. 비타민 D는 칼슘의 흡수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달걀과 우유를 함께 먹으면 칼슘 흡수율이 크게 높아져 뼈 건강에 정말 좋습니다. 특히 50대 이후부터는 골밀도가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하는데 이때 달걀과 우유의 조합은 골다공증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담당했던 환자 중에 60대의 장 여사님은 골다공증 초기 진단을 받으셨어요. 약물 치료와 함께 매일 아침 삶은 달걀 1개와 우유 1잔을 드시게 했더니 1년 후 골밀도 검사에서 놀라운 개선이 있었습니다. 우유와 달걀을 함께 먹는 방법은 정말 다양합니다. 가장 간단하게는 아침에 삶은 달걀과 함께 우유 1잔을 마시는 것이고 좀 더 창의적으로는 달걀을 우유에 담가 만드는 프렌치 토스트나 달걀과 우유로 만드는 커스터드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우유를 따뜻하게 데워 드시면 소화도 잘 되고 칼슘 흡수도 더 잘 된답니다. 특히 잠들기 1시간 전에 따뜻한 우유와 함께 삶은 달걀 반쪽을 드시면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식품은 호박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중에 호박을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늙은 호박은 예로부터 보양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호박이 달걀과 만나면 어떤 시너지가 생길까요? 호박에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한데 이 성분은 체내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되어 눈 건강과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호박은 식이섬유가 풍부해 장 건강에도 좋고요. 여기에 단백질이 풍부한 달걀이 더해지면 영양 균형이 완벽해지는 것이죠. 진료실에 오셨던 78최 할아버지는 변비로 오랫동안 고생하셨어요. 약을 먹어도 잠시 나아질 뿐 금방 다시 변비가 찾아왔죠. 그래서 아침마다 호박죽에 삶은 달걀을 곁들여 드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한 달 후 할아버지가 오셔서 하신 말씀, 선생님, 덕분에 40년 만에 시원하게 화장실 다녀옵니다. 하시며 활짝 웃으셨어요. 호박과 달걀을 함께 먹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호박죽에 삶은 달걀을 곁들이는 것입니다. 또는 호박을 얇게 썰어 달걀과 함께 볶아도 좋고 호박전을 부칠 때 달걀을 조금 더 넣어주면 영양가도 높아지고 맛도 더 좋아집니다. 특히 가을철에는 단호박이 제철인데 단호박을 반으로 갈라 속을 파낸 후 달걀을 넣고 오븐에 구우면 영양 만점의 한 끼 식사가 완성됩니다. 이렇게 드시면 비타민 A와 단백질을 동시에 섭취할 수 있어 눈 건강에 특히 좋고 면역력도 높아져 감기도 예방할 수 있답니다. 다섯 번째로 소개해드릴 식품은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는 요즘 슈퍼푸드로 불릴 만큼 영양가가 높은 채소인데요. 달걀과 함께 먹으면 그 효과가 더욱 커집니다. 브로콜리에는 비타민 C와 K, 엽산,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특히 항산화 물질인 설포라판이 풍부해 암 예방에도 좋은 채소입니다. 달걀과 브로콜리를 함께 먹으면 브로콜리의 비타민 C가 달걀의 철분 흡수를 돕고 달걀의 비타민 D는 브로콜리의 칼슘 흡수를 도와 뼈 건강에 더욱 좋습니다. 또한 두 식품 모두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노화 방지에도 효과적이죠. 제가 아는 67. 박 선생님은 가족력으로 대장암이 걱정되셨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3번 정도 브로콜리와 달걀을 함께 드시라고 권해드렸죠. 2년 후 건강검진에서 박 선생님의 장 건강이 또래보다 훨씬 좋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브로콜리와 달걀의 항산화 효과가 장 건강을 지켜준 것이죠. 브로콜리와 달걀을 함께 먹는 방법 중 가장 쉬운 것은 브로콜리를 살짝 데쳐서 달걀 프라이나 스크램블과 함께 드시는 것입니다. 또는 브로콜리와 달걀을 넣은 샐러드도 좋고 브로콜리와 달걀을 넣은 스프도 영양가 높은 한 끼가 됩니다. 만약 브로콜리 냄새가 싫으시다면 살짝 데친 후 식초를 몇 방울 떨어뜨려 드시면 냄새가 많이 줄어든답니다.
브로콜리는 익히면 비타민C가 조금 파괴되지만 그래도 여전히 풍부한 영양소를 제공하니 걱정하지 마세요. 여섯 번째로 소개해드릴 식품은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는 여름철 대표 과일로 알려진 채소인데 리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 심혈관 질환과 전립선암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이 토마토와 달걀의 조합은 정말 환상적입니다. 토마토의 산성 성분은 달걀의 단백질 소화를 도와주고 토마토의 비타민C는 달걀의 철분 흡수를 촉진시킵니다. 또한 토마토를 열을 가해 조리하면 리코펜의 생체 이용률이 높아지는데 여기에 달걀의 지방이 더해지면 지용성 영양소인 리코펜의 흡수율이 더욱 높아집니다. 제 환자 중 73세 김할아버지는 고혈압으로 오랫동안 약을 복용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아침마다 토마토 달걀 볶음을 드시게 했더니 6달 만에 혈압이 많이 안정되어 약 용량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토마토와 달걀의 심혈관 건강 개선 효과가 나타난 거죠. 토마토와 달걀을 함께 먹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토마토 달걀 볶음입니다. 토마토를 먼저 볶다가 달걀을 넣고 함께 볶으면 새콤달콤한 맛이 일품이에요. 또는 토마토 수프에 삶은 달걀을 넣어도 좋고 토마토와 달걀, 약간의 치즈를 넣은 샌드위치도 맛있는 한 끼가 됩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차가운 토마토와 삶은 달걀을 함께 먹으면 더위도 식히고 영양도 챙길 수 있어 일석이조입니다. 토마토는 수분 함량이 높아 수분 보충에도 좋고 칼로리도 낮아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된답니다. 이렇게 달걀과 함께 먹으면 효과가 배가 되는 6가지 식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시금치, 마늘, 우유, 호박, 브로콜리, 토마토. 이 식품들은 모두 달걀과 환상적인 궁합을 이루는 식품들이니 매일 드시는 달걀에 이 중 하나를 곁들여 보세요. 하지만 달걀을 모든 음식과 함께 먹으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함께 먹으면 영양 흡수를 방해하거나 소화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음식들도 있어요. 이제 그런 음식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먹으면 안 좋은 음료. 먼저 달걀과 함께 먹지 않는 것이 좋은 음료들을 살펴볼까요? 첫째, 오렌지 주스입니다. 아침에 계란 프라이와 오렌지 주스는 흔한 조합이지만 사실 이 두 가지는 함께 먹기에 좋지 않습니다. 오렌지 주스의 산성 성분이 달걀 단백질의 소화를 방해할 수 있고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특히 공복에 이 조합을 먹으면 위산 과다나 속쓰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달걀을 드신 후 최소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지난 후에 오렌지 주스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단백질 소화가 어느 정도 진행된 후이기 때문에 위장에 무리가 덜 갑니다. 둘째, 녹차입니다. 녹차에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 성분이 달걀의 단백질과 결합하면 소화가 어려운 복합체를 형성합니다. 또한 녹차는 철분 흡수를 방해할 수 있어 철분이 풍부한 노른자와 함께 마시면 철분 흡수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환자 중에 매일 아침 달걀과 녹차를 함께 드시는 분이 계셨는데 항상 소화불량을 호소하셨어요. 녹차를 식후 1시간 정도 지난 후에 마시도록 바꾸셨더니 소화불량 증상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셋째, 두유입니다. 달걀과 두유는 모두 좋은 단백질 공급원이지만 함께 먹으면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유에는 단백질분해 효소 억제제가 들어있어 달걀 단백질의 소화를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두유의 피틴산은 달걀에 함유된 미네랄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어요. 물론 발효된 두유 제품인 두부는 이런 문제가 적기 때문에 달걀과 두부는 함께 드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생두유와 달걀은 최소 1시간 정도 간격을 두고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함께 먹으면 안 좋은 음식. 이제 달걀과 함께 먹지 않는 것이 좋은 음식들을 알아볼까요? 첫째, 흰빵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 식사로 달걀과 흰빵을 함께 드시는데 이 조합은 혈당 관리에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흰빵은 정제된 탄수화물로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고 이는 인슐린 저항성을 키우고 체중 증가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대신 통곡물빵과 달걀을 함께 드시면 훨씬 좋습니다. 통곡물빵은 식이섬유가 풍부해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하고 포만감도 오래 유지됩니다. 제 환자 중에 당뇨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항상 흰빵 대신 통곡물빵을 권해드리는데
이렇게 바꾸시는 것만으로도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둘째, 콩입니다. 콩은 그 자체로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이지만 달걀과 함께 먹으면 소화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콩에는 단백질분해 효소 억제제가 포함되어 있어 달걀 단백질의 소화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콩에 포함된 아비딘은 비오틴 비타민 B7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는 비오틴 결핍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발효된 콩 제품인 된장이나 청국장, 나토 등은 이런 문제가 적기 때문에 달걀과 함께 드셔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발효 과정에서 생성된 유익한 균들이 소화를 도와줄 수 있죠. 셋째, 과도하게 조리된 음식, 특히 튀김류입니다. 달걀을 튀김과 함께 먹으면 소화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튀김은 지방 함량이 높아 소화가 느리고 여기에 단백질이 풍부한 달걀까지 더해지면 위장의 부담이 커집니다. 또한 고온에서 조리된 음식은 영양소 파괴가 많이 일어나 영양 가치도 떨어집니다. 특히 나이가 드신 분들은 소화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튀김보다는 찌거나 삶은 음식과 달걀을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 환자 중에도 달걀과 튀김을 함께 드신 후 소화불량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건강한 조합 팁. 이제 달걀을 더 건강하게 먹는 팁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달걀을 먹은 후 바로 음료를 마시지 마세요. 최소 30분에서 1시간 정도 지난 후에 음료를 마시는 것이 소화에 도움이 됩니다. 식사 중에는 물을 조금씩 마시는 것은 괜찮지만 많은 양의 음료는 소화액을 희석시켜 소화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둘째, 달걀은 통곡물빵, 호박, 치즈, 사과 등과 함께 먹으면 영양 균형이 좋습니다. 이런 식품들은 달걀과 궁합이 좋고 서로의 영양소 흡수를 도와줍니다. 특히 사과는 소화를 돕는 효소가 풍부해 달걀과 함께 먹으면 소화도 잘 되고 영양 흡수도 좋습니다. 셋째, 달걀을 먹을 때는 충분히 씹어 드세요. 달걀은 단백질 식품이라 소화에 시간이 걸립니다. 충분히 씹어서 먹으면 위장의 부담도 줄이고 소화도 잘 됩니다. 보통 한 입당 30번 정도 씹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그리고 달걀은 아침에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침에 단백질이 풍부한 달걀을 먹으면 하루 종일 포만감이 유지되고 불필요한 간식이나 과식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달걀에 포함된 단백질은 뇌 기능을 활성화시켜 집중력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달걀을 더 건강하게 먹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달걀, 이제는 더 현명하게 조합해서 드시면 보약 이상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궁금하실 것 같아요. 달걀은 하루에 몇 개까지 먹어도 괜찮을까? 이 질문은 제가 의사로 있을 때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 중 하나입니다. 과거에는 달걀 노른자의 콜레스테롤 때문에 하루 1개 이상 먹지 말라는 얘기도 있었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건강한 성인의 경우 하루 1~2개의 달걀은 건강에 해롭지 않다고 합니다. 오히려 달걀에 포함된 레시틴과 같은 성분은 콜레스테롤 대사에 도움을 주기도 해요. 다만 당뇨나 심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 적절한 섭취량을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달걀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물론 피해야 하고요. 이렇게 오늘은 매일 먹는 달걀을 더 건강하게 먹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달걀은 그 자체로도 훌륭한 식품이지만 시금치, 마늘, 우유, 호박, 브로콜리, 토마토와 같은 식품과 함께 먹으면 그 효능이 배가 됩니다. 반면 오렌지 주스, 녹차, 두유, 흰빵, 콩, 튀김 등과는 함께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달걀을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몇 가지 팁을 더 알려드릴게요. 첫째, 달걀은 가능하면 것을 고르세요. 신선한 달걀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물에 담갔을 때 가라앉으면 신선한 거고 떠오르면 신선하지 않은 겁니다. 또 달걀을 깼을 때 노른자가 도톰하게 올라와 있고 흰자와 잘 분리되면 신선한 달걀입니다. 둘째, 달걀은 완전히 익혀 드세요. 특히 나이가 드신 분들은 생달걀이나 반숙, 달걀보다는 완전히 익힌 달걀을 드시는 것이 소화도 잘 되고 식중독 위험도 적습니다. 셋째, 달걀은 하루에 1개에서 2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과유불급이라고
아무리 좋은 식품도 과하게 먹으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어요. 적당한 양을 꾸준히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의사로 일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비싼 약이나 복잡한 치료보다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건강한 식습관이 진정한 건강의 비결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드린 달걀과 시금치, 마늘, 우유의 조합은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건강 비법입니다. 여러분도 내일부터 아침 식탁에 달걀과 이 세 가지 식품 중 하나를 함께 올려보세요. 한 달만 꾸준히 하셔도 분명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특히 피로감이 줄어들고 면역력이 높아지며 활력이 넘치는 것을 경험하실 거예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의 작은 습관이 모여 우리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오늘부터 달걀의 효능을 2배로 높이는 이 특별한 조합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보세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내일부터 달걀을 먹을 때는 오늘 배운 내용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건강은 병원보다 부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불면증이나 야뇨증으로 고생하신다면 다음 영상을 꼭 시청하세요. 감사합니다.